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북 출신이 잇따라 기용돼 호평을 받았지만 군산조선소와 서남대 살리기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전북의 인사 채용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북 출신 10여 명을 장차관급으로 임명해 박근혜 정부의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군산 조선소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지난달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군산 조선소 살리기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남대는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울시립대에 서남대 인수를 요청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새만금 개발과 금융도시 육성, 농생명수도 조성 등은 올 연말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줄곧 전북목 찾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전북목 찾기 차원의 예산이 분명히 많이 반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호남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80%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선언 수준인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 게 정치권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부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와 고용 효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고 신공항처럼 뒤처진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탄력을 받는 게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은 부안과 인접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온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열흘 동안 야영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땅 새만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회의 생산 유발 효과는 8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3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새만금 신공항과 도로, 철도 등 SOC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최소한 2022년까지는 주요 도로랄지 공항, 항만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센터와 잼버리 호스텔 등을 유치하고 국제 청소년 드림 특구를 지정해 세계 잼버리와 새만금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달걀 농장은 3곳입니다. 여기에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친환경 농장 2곳에 살충제를 지원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친환경만 믿고 비싸게 사 먹은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 달걀 농가 한 곳에 이어 고창의 농가 2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이하라지만 3곳 모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라 살충제가 검출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친환경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비싼 돈을 주더라도 선뜻 친환경 달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또 이렇게 살충제 문제까지 겹치니까 서민으로서 무엇을 안심하고 먹고 사 먹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많네요. 이런 가운데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정읍의 친환경 농장 2곳에 살충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닭진드기 방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인증 농장에 쓸 수 없는 살충제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 친환경 사육 농가는 물론 공무원까지 안전불감증에 빠졌다고 봐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포함해서 전 달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올바른 약품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조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살충제가 검출된 순창과 고창의 친환경 농장 3곳에 대해 석 달 동안 친환경 무항생제 표시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대처에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닭 한 마리당 A4 용지보다 좁은 사육 공간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AI 같은 축산 질병이 발생할 때도 매번 밀집 사육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지만 근본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공장형 축산의 대안으로 뽑히는 동물복지 농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백 마리의 닭이 널찍한 축사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한쪽에는 길다란 횃대가 설치돼 있고 원하는 만큼 사료를 먹는 호사도놀입니다. 알을 낳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활동량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다 보니까 건강한 닭이 되고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고 건강한 달걀을 우리가 먹는 거고요. 복지농장은 동물에게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자는 데서 출발했지만 요즘처럼 빨리 많이 생산하려는 공장형 축산 시대에는 지켜내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동물복지 출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곳을 포함해 23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양계농장 3,200개 가운데도 겨우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의 밀식으로 질병이 잦아지고 이런 질병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복지 사육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맹독성 살충제의 사용 없이도 정기적인 개사 관리, 모니터링, 청소와 소독 등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복지농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에 대입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적은 역전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대학 진학률을 볼 때 입학 정원보다 10만 명 이상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함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고교 졸업자 수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학 진학률을 70%로 볼 때 현재 대학 입학 정원보다 20만 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이른바 입학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엄청 줄 거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가 된 상황이고 대학들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지난 3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씩 줄였으며 경쟁력 없는 학과들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과들을 특화시켜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사실 희소한 학과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사실 우석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역 대학 간 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 간, 전문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고 거점 국립대들도 사상 처음으로 공동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로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죄악이죠. 정부는 앞으로 6년간 12만 명의 대입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생존을 위한 지역 대학의 변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 홍삼연구소가 인삼수출연구사업단 기획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우리나라 인삼수출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제시가 해외 청년 250여 명을 지평선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홍삼연구소가 인삼수출연구사업단 기획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0여 곳의 인삼 전문 연구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앞으로 인삼 수출업계가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우리나라 인삼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삼 수출이 업계가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삼 수출 연구 사업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인삼 수출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나라 청년 250여 명을 지평선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김제 전통시장과 새만금 방주제 등 주요 관광지를 답사한 뒤 지평선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우체국, 한전 등과 함께 다문화 가정 고향에 다양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남원시는 희망 동행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 150여 명의 친정과 친구들에게 의약품과 과자 등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한테 그 친구한테 보내준 과자 도착해서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쁩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조생종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장수사과 시험포에서 첫 수확한 조생종 사과 쓰가루는 신맛이 강하고 아삭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서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어제 순창과 고창의 무항생제 인증 농가 3곳의 달걀에서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후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125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모두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와 임실군이 전라북도 중재를 통해 옥정호 개발에 합의한 가운데 정읍시민대책위원회가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 단지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의 식수 원수인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옥정호의 대안인 용담댐 물을 곧바로 공급받기도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옥정호 수면 개발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고산면과 고창군 무장면에 임대주택이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과 고창군 무장면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면에는 국민 임대주택 100가구가 건설되고 무장면에는 영구 임대주택 20가구와 국민 임대주택 100가구가 각각 건립됩니다. 경찰이 산하단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산시 공무원인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군산시 산하단체 모 여직원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상습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만취한 채 배를 몬 혐의로 오징어잡이 선장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수치로 22톤급 오징어잡이 선박을 몰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안 지역 10에서 50mm,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1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려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